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을 모두 다 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여전히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그 전까지는 관망세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8% 하락한 2,96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하락한 99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근의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근의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1일 예정됐던 강연회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언택트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서희근의 TV 더하기 채널로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근의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근의 TV, 서희근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근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11월 30날 이제 지수가 2,900이 깨진 날이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시장 오미크론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라는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전파하게 되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사망자가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런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게 줄어드는, 그래서 경미한 부분을 줄어드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다시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이게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자, 한번 시장 차트를 보면서 오늘 종목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투매는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워 담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2,800 정도를 많이 빠져 2,780이었고 2,800 정도를 바닥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2월 1일 날에서는 시장 진바닥이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IT주들이 최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도 아침에 흔들릴 때에서 IT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IT주들이 강합니다. 그럼 뭐가 강하냐? 핸드폰,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흐름들이 좋은데요. 물론 반도체, 재료, 장비 줄들도 좋습니다만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폴더블 폰 관련주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 핸드폰 부품, 카메라 모듈, 그리고 FPCB, 반도체 재료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걸 엮으면 카메라가 이제 VR 이제 쓰이는 데서 VR이 VR을 구현하려면, 그러니까 가상현실 AR, VR을 구현하려면 카메라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덕산 네오록스도 다시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전 세계 폴더블폰 그 점유율이 1위가 됐다라는 소식도 12월 2일 날에 전해졌고요. 뉴스가 나왔고. 국내 폴더블폰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애플 쪽에서 출하량을 더 늘리겠다. 1억 7천만 대까지 더 늘리겠다. 이런 이제 30%를 더 늘리겠다. 이런 소식에 핸드폰 부품주들이 움직여주는 거 다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IT주들이 지금 좋은데
지금 게임주들은 다시 또 눌리고 있지만 엔터주들이 또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제가 시장을 이미 매매 시그널 방송은 월화만 나옵니다. 월화만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시장 급등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급락도 안 나오는데 그냥 요 정도 내에서 살짝 뭐 눌리거나 뭐 솔솔솔 움직이거나 뭐 그 정도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움직였었던 흐름처럼 이렇게 바로 움직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매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낙폭과대.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뭐 버키 스튜디오도 지금 11% 급등이 나오는 게 그동안 살짝 눌렸다가, 이거 바닥은 아닌데,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게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아니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아까 봤지만 이렇게 눌려 있다가 오늘은 얘가 또 튀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LX세미콘이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좀 이따가 또 리뷰를 해야 되겠지만 어제 폐역 종목 드렸던 LG디스플레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갈놈들은 어차피 가요. 가는 종목은 어차피 가는데 어제에서 이제 그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IT 부품주, 반도체 재료 장비 이쪽 애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고 오늘도 그 흐름은 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낙폭화대에 따른 순환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지수가 뭐 폭락하거나 급락할 일은 걱정을 붙들어 매라.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다 이게 IT에 엮인 거죠. IT에 엮인 건데 메타버스가 엮인 게 많고 NFT 엮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내려오면 공략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 삼각편대 그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고, 계속 시장은 우상향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잘 올라왔죠. 그래서 미국 시장 때문에 급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한 다음에 움직이든 살짝 조정받고 움직이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만 잘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만기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오늘 재면 이제 이틀 남은 건데 그때에서 조금 변곡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오늘까지 흐름은 IT 부품주 뭐 여전히 좋고요. 뭐 바닥인 종목들 슬금슬금 움직여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도 IT 부품주 쪽에서 공략을 잘 노려보면은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폐역 종목도 그쪽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일단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선물이든 살짝 조금씩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수 3,000을 걸쳐놓고 이번 옵션 만기 때, 그러니까 급락은 없어도 뭐 3,100으로 이렇게 급등시키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급등이 없으면 대형주들도 급등을 하진 않을 거고요.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거나 그동안 못 올라갔던 애들이 움직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이거 좀 경미한 것 같은데 별로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소비주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연말 연초장에서 괜찮은 수익률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좀 끝나봐야 정확하게 진단이 좀 되겠는데, 하여튼간 시장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움직이는 장이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후에서는 다시 시장이 우상방으로 다시 틀 수 있으니까 아직 더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그 IT 부품주에 대해서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종목을 5개를 드렸는데 힌트를 몇 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줬는지,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그러한 패턴들과 비슷한 것들을 찾으면 돼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도 그런 비슷한 패턴의 하나의 종목인데 카메라 모듈 폴더블폰 관련주 쪽입니다. 좀 이따가 폐역 종목으로 드릴 때 한번 보고 가격대가 맞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을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수담에 돌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좋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IT 부품주 쪽 공략해보면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3단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YG플러스가 7.1% 수익률 달성했고요. 네오위즈 15.6% 성공했습니다. 웹젠이 3.7%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YG플러스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편입된 LG 디스플레이 수익률 6.9%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43.3%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 동은아나텍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동은아나텍입니다. 이게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이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쪽인데 이게 VR 관련주 쪽으로 엮이는데 VR이면 이제 그 메타버스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죠. VR, AR. 그러니까 이 카메라주들도 엮으면은 메타버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보다는 어제 이제 애플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을 높인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지금 핸드폰 부품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그냥 올라가는 핑계를 갖다 대는 겁니다. 어차피 연말 연초장 그다음에 내년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애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호재가 붙어갖고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뭐 폴더블 시장 85% 정도 뭐 석권을 했다 뭐 이런 글로벌 1위 달성.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12월 2일 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12월 2일 날에는 안 움직였어요. 지금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을 때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때 여기저기 있는 호재들을 붙여갖고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갈 때가 되면 호재가 붙어서 잘 가는데 안 갈 때에서는 호재가 붙어도 더 떨어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재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악재가 나오면 또 더 잘 갑니다. 개인들이 파니까. 근데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질 때에서 악재가 나오면 더 잘 떨어지죠. 가속도가 붙으면서 더 잘 떨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라는 거는 그 종목이 가고 싶은 건지 안 가고 싶은 건지를 잘 파악을 해서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나오면 무조건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은 IT 부품주들이 갈 때가 됐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면 잘 반영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을 해줘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지난번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도 안 움직였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제약주에서 임상 2상을 하든 3상을 하든 전 관심이 없다 그러죠. 왜? 제약주들은 지금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 2상을 한다, 3상을 한다. 무슨 뭐 신약이 뭐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그 기대감은 개인들한테 너네들 다 먹어라 하고 그냥 물량들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을 꼬시는 제약주들은 그런 호재밖에 없고 급등하는 건 정말 일부. 제약주 한 200개가 있으면 급등하는 거 있죠. 작전주 몇 개는 움직이지만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지금 힘이 빠져서. 왜냐면은 이미 올 1월 달서부터 제약주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빠졌어요? 처음에서 2차 전지로 다 빠져나갔다가 거기에서 2차 전지에서 지금 IT 부품주 쪽으로 지금 쏠려 들어가거나 뭐 그러고 있는 중이라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호재에 지금 반응을 하는 IT 부품주. 그래서 오늘은 동은아나텍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면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저점 매수를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벌써 수익률이 6.9%, 대형주 6.9%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세요, 지금 현재 가격.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그게 21,150원입니다. 물론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거 대충 물려도 됩니다. 왜? 대형주고 뭐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겠느냐.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바로 움직이더니 어제는 4.5% 달성을 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이면서 6.9% 달성을 했는데 뭐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이 대형주들을 욕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수익이 3% 이상 달성이 되면 50%는 파세요. 50% 여러분들이 50%를 팔아야 이게 올라가지. 여러분들 안 팔면은 물론 이건 대형주라 여러분들이 안 팔아도 가려면 가겠다. 그렇죠? 이게 중소형주였으면 여러분들이 50% 팔아야 더 잘 날아가는데 이건 대형주라서 여러분들이 안 팔아도 어차피 갈로미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여기 저항을 부딪히고 다시 눌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를 파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할 거고요. 나머지를 가져가는 건 그러니까 50% 이상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나는 팔아야지. 좀 걱정이 심한 사람들은 99%를 팔면 됩니다. 근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50% 뭐 이거도 어차피 빠져봤자 나중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50% 팔고 50% 가져가면 되고요. 그래서 50%에서 99%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만큼만, 그러니까 그릇만큼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다른 IT 부품주들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15%콱 하고 올라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IT 부품주들 한 번에 움직이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대형주들은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어제 사자마자 수익은 잘라서 뭐 땡큐인 종목이긴 하지만 원래 무거운 종목이니까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 중한 종목 LX 세미콘인데요. 작년에 이제 실리콘웍스로 여러분들은 추천해드렸던 이름이 바뀌었어요. 실리콘웍스.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360%대 이렇게 됐는데 하루 만에 지금 401%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원래 2예요. 그래서 10%만 움직이면 이제 40%씩 움직이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렇게 돼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안 그래도 어제 분석을 이 시간에도 해드렸고 어제 신의 한수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폴더폰이라든지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죠. IT 부품주를 사야 된다. 조정시 사야 된다. 저희 가족분들은 이미 사고 있다. 근데 그거를 다음 주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같은 종목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같은 종목 주면 안 되니까. 같은 종목으로 안 주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어제 처음 얘기했는데 가벼운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잘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IT 부품주가 잘 가요, 지금. 원래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고 저는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경제 처음 왔거든요. 저는 그때에서 뭘 방송에서 처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를 독립을 처음을 한 거예요. 2006년도서부터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TV에 나와서 독립한 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인데 그때 포부를 뭘 밝혔냐면 저는 시장을 잘 본다. 그래서 추세 변곡점의 달인입니다. 요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IT가 저의 전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IT 전문가예요, 원래. 원래 IT가 좋아서 주식에 빠졌고요. 그래서 IT 전문가. 그래서 IT가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제 그냥 그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IT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LX 세미콘뿐만 아니라 지금 IT 부품주가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이쪽 애들 올 연말과 내년에서는 IT주들에서 많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공개하는 방송도 참여하시고 신의 한 수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LX 세미콘은 그렇게 수익률이 401% 달성됐다는 얘기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입니다. 자, 동훈하나텍. 자, 동훈하나텍. 벌써 또 움직여 버렸네. 자, 분 차트를 한번 잠깐 돌려서 보면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걸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가 실려 있고 지금 폴더블 폰들이 다 움직이죠. 아까 좀 전에 이녹스 첨단 소재 봤죠? 이거 관련주인데 동훈하나텍은 VR 또 관련주로 또 엮여 있고 카메라 모듈 쪽에 엮여 있어서 이게 또 메타버스로도 엮일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전에서 메타버스 이슈가 있기는 있었어요. 주가가 급등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면서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그러면 카메라 모듈, 반도체 재료 부품, 뭐 FPCB 다 움직이다 보면 동훈하나텍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지금 돌리고 있는 차트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문제는 이제 어디서 사냐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건 좀 별론데 이거 패턴은 정고점 이것도 돌파 패턴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면은 조금은 물리기는 할 텐데 근데 대충 사도 조정받았다가 수익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 7,900원. 요거 좀 비싼 겁니다. 겁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거 빠질 거예요, 내일. 내일 싸게 사시고요. 이렇게 좀 쫓아 들어가도 지금 7,890원인데 그냥 7,900원. 이렇게 사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추격 매수를 일부 해도 먹는다.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싸게. 이거 얼마나 비싸게 사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17% 비싸게 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요, 여기예요. 6,700원짜리. 근데 그 자리보다 지금 17% 비싸게 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날 수 있다라는 IT 부품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동훈하나텍 추격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7,900원 매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동훈아나텍 만나고 왔습니다. IT 부품주죠. 지금 전고점 패턴이다 말씀 주셨는데 추격 매수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9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RF텍 12,000원에 30%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의를 했는데 이게 뭐 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라고 해서 오늘 전화를 했거든요. 3,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어, 제가?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아닐 거고 만약에 네.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네, 이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지 네. 말고. 예, 예.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고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이제 슬슬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예, 예. 얘도 지금 통신장비 이제 5G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뭐 5G가 다시는 지금 잠잠하긴 한데 또 움직이면 얘가 또 움직일 거예요 위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게 낫고요. 지금은 3,000원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제가 물을 좀 타가지고 단가를 낮추려면 얼마 정도에 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도 되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거래량도 없고 지금 소외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주구장창 말썽만 부리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물 타지 말아요? 아니 물을 탈 수는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네. 물 타야 돼 얘는. 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었던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예. 얘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얘는 앞에 거래가 실려 있죠. 예, 예. 그래서 얘는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겠다. 이게 거의 확실시한데 얘는 거래가 없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거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땔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땔감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장작을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이제 만약에 밖에서 이제 밖에서 잠을 잘 때에서 장작을 태우려면 나무를 2개 놓고 태우면 그게 금방 뭐 2시간, 3시간 만에 다 타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춥겠죠? 예. 그러면 안 춥게 하려면 계속 불을 때우려면 장작을 계속 넣어야 돼. 그렇죠? 많이 넣으면은 오래 타겠죠? 네네. 그런 것처럼 밑에다 장작이 요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리는 거. 이걸 이렇게 땔감을 많이 넣어야 돼요. 땔감을 많이 넣어야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땔감이 별로 없죠. 탈 게 없어요. 뭐 지푸라기로 태워야 되는데 지금 탈 게 없으니까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 밑에 땔감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땔감이 거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땔감을 막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동훈아나텍을 보면 지금 땔감도 여기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지금 다시 땔감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거고. 왜냐면 지금 벌써 아침인데 어제 거래량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땔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기 때문에 불이 지펴지게 되면 우리가 보일러 불 때면 따뜻해지듯이 장작에다 불 때면은 땔감을 넣고 불을 붙이면은 계속 활활 타오르듯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는 되지만 기다려야 돼요. 땔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산 가격대는 내년쯤 되면은 상반기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가격 12,000원이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적당히 올라가면 한 7,000원 정도라 그러면 그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2,000원이면은 이게 확실하면은 제가 이거를 막 방송에서 이거 무조건 12,000원 가니까 지금 다 질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12,000원. 여기서 이게 12,000원 간다 안 간다를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뭐 7,000원까지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12,000원이 보이지는 않고 12,000원이 보이려면 이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12,000원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내년에서는 뭐 7,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9,000원까지 갈 건지 8,000원까지 갈 건지 그거를 그다음에 봐야 되고 거기서 거래량과 땔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샀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이 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래량이 뭐 5만 주도 안 돼요, 이거. 네. 거래량이 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되지만 좀 지루할 수 있다. 많이. 그래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이수학이요. 이수화학. 예. 17,750원 정도고 40%요. 비중은 40% 정도 되시고. 자, 지금 그리고 노란 톡방 제가 닫아놨었는데 지금 열어놨으니까 광고쟁이들만 빼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 17,750원의 비중은 40%. 네. 그 정도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보유해 보세요, 한번. 언제쯤이나 뭐 그거는 올라갈. 장이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으로 보면 높은 거지만 길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세요. 제가 볼 때는 14,000원 이하가 좀 싼 자리고 최소한 15,000원 이하는 돼야 이거는 좀 가져가기 좀 편하고 어쨌든 수익은 날 수 있어 보이니까 뭐 이번 달 안에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 시 좀 싸게 사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7,750원에 샀잖아요. 예. 17,800원 딱 찍고 다시 14,000원 내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여요. 그래요. 욕심내지 마세요. 찍고 내려가면 싸게 사셔가지고 싸게 사면은 그때는 목표치를 제가 2만 원, 2만 5천 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가격에서는 목표치 좋게 얘기하면 안 팔 거죠. 네. 그래서 목표치 12,000원 봅니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 빠져나와서 싸게 사서 2만 원 보세요.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자, 이번에 문자입니다. 자,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그래도 요거는 좀 올라오네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뗄감이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항에 부딪히고 또 박스권을 탈 가능성이 높은데 27,900원 비중 2%. 다행히도 비중이 높질 않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만약 비중이 뭐 20%나 40% 정도 됐다 그러면은 25,000원에 절반 팔고 27,000원에 또 많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2%밖에 되지 않으면 한번 그냥 냅둬 보는 거예요. 한 3만 원까지 가나 안 가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 수익이 날 때 그때 와서 한번 다시 점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5,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한국카본. 자, 한국카본 매수 가격은 11,900원에 비중 10%. 지금 수급도 꼬여있고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이거는 11,000원 쪽에서 한번 끊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게 12,000원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IT 부품주도 그냥 심심할 때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년까지 이거 어제 회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냥 냅둬버리겠다. 그러면 수익으로 돌아서요. 내년까지 냅두면. 내년 한 4월달, 5월달까지 냅두면 수익으로 돌지만 그 시간까지 IT 부품주도 30%, 50%, 100% 올라가는 거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거 11,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요거 손실 부분들은 차라리 IT 부품주 쪽에서 수익을 바꿔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교체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저기 제이 콘텐츠리요. 제이 콘텐트리. 네, 6만 자, 5천 매수가격하고 원. 6만 5천 원에 10%예요. 55,000원에 10%. 아, 6만 5천 원. 65,000원에. 네. 55,000원이라 처음에 잘못 들었을 때서는 이 정도면 금방 수익 나겠는데 했는데 65,000원이면 쉽지 않겠네요. 네, 그때 지옥 넷플릭스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샀는데 그 다음날 샀는데 완전히 그 후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호재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파는 호재가 있고 개인들을 털고 움직이는 호재가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이 콘텐트가 8월 달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제이 콘텐트가 일단은 100%가 이미 올라간 상태.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니에요, 얘는. 네. 올라간 상태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이거 가겠지 하면은 물량들을 많이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아, 지옥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네. 재미있어서 독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오징어 게임 만약에 지옥이 먼저 나왔고 오징어 게임이 뒤에 나왔다면 아마 오징어 게임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똑같은 호재에 올리기도 하고 네.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가 나오든 간에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매수, 떠 있으면 호재가 나와도 저는 별로 그러니까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사지는 않아요. 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떠 오징어 있었잖아요. 게임 그죠? 보고 올라서 음. 저기 지옥도 보고 재밌어서 오르겠지 하고 샀는데 아우. 그래서 너무 길게 힘드네요.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쭉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일 텐데 이게 이제 내년 가면은 뭐 지옥 말고도 다른 넷플릭스 드라마도 많이 나올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 보면 또 그게 또 반응을 안 하면 사람들이 에이 뭐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재밌는 거 나와도 이제 움직이지도 않네. 그러면 네. 이쪽 애들은 이제 의미가 없구나. 이거 이제 하지 말고 이제 버려버리고 딴 거 해야지. 딱 그러면 올라가요. 아,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째려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6만 원까지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추가 매수는 쬐끔은 해볼 수 있는데 그 추가 매수한 거는 5만 5천 원서부터 6만 원에서는 추가 매수한 거는 좀 팔아야 돼, 한번.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그 네. 부분을 6만 5천 원, 뭐 7만 원까지 가져가기는 좀 무리고 올라갔다가 한 5만 5천 원을 갔다가 또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반등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보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대한전선. 자, 매수 가격 2,520원에 비중 5%. 추가 매수 됩니다. 이것도 추가 매수가 되는 편인데 대신에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할 때에서 손절 라인을 좀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 1,560원이 깨지면 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 생각을 하고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도 1,760원이 깨지면은 안 좋습니다. 이거 깨지면은 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니까 이게 폭이 작아 보이죠? 이거 꽤 클 거예요.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요만큼 빠지면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보지만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만큼만 빠져도 막 16%, 20% 빠지고 그래요. 심심하면 20% 빠지는 종목인데 많이 싸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0%, 40%, 50% 물리는 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트 착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다가 10월 달에서도 사다가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 24%밖에 안 되는 그래도 25%. 여기에서 떨어진 게 16%. 그러니까 이게 차트 착시가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게 24%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15%예요, 이게 16%.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신규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종목이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밑으로 3,000%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종목인데 요분 같은 경우는 2,500원에 물려서 이거를 어쨌든 구하기 위한 작전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저점이 1,760원이 안 깨지면 일단은 보유를 하다가 마지노선이 여기 1,560원짜리 그 자리를 깨지면 아예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 단가를 낮춰서 들어주면 빠져나오세요. 이거 초보자들이 그렇게 먹기가 쉬운 종목이 아니라서 이게 들어주면은 일단은 잘 빠져나오시는 게 일단은 먼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에코프로 HN 105,200원에 비중 10%. 아직 바닥을 못 쳐서 그런데 바닥을 쳐야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10만 원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더 밀릴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하시고 밀려도 이거는 버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버텼다가 10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이스텍 제이스텍 11,000원에 50%. 11,000원에 50%. 이거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3년 정도 1년, 2년, 3년.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날 때 안 파신 거네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에서 누가 물량들을 던져대가지고 이게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장기적으로 냅두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참 DMS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DMS도 가해잘제를 해서 그렇게 안 움직이고 말 안 듣더니 결국 나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1년 이상 생각하세요. 1년 이상 생각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그 정도 가격을 뭐 도전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 IT 아닙니까? 어떤 거요? IT. IT죠. IT인데 얘는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위에 보면은 장대음봉에 거래 실리고 위쪽에 첨탑 하나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 종목을 죽이는 목 같은 거예요. 그냥 콱 하고 찍어 누르는 겁니다. 찍어 누른 거예요, 지금. 아, 콱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대못으로 콱 찍어 눌렀잖아요, 지금. 무섭게. 한 1년. 그래서 1년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큰 대못으로 콱 찍어 누르면 이게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이쑤시개로 눌리면 이거 그냥 뭐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낫죠. 근데 이따만한 큰 대못으로 찔리면은 죽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근데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여도. 아, 그냥 놔두면은 그냥 놔둬야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올라가기는 원가는 가겠습니까? 1년 정도 보셔야 돼요. 1년에 놔둬야지 뭐. 그렇죠. 뭐 냅둬야죠 뭐. 냅뒀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 가고 지겹고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막 여기저기에다가 이 게시판에 가면 막 욕이 난무하고 막 그러면 손절 물량 다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DMS 같은 느낌이 나요. DMS도 그랬거든요. 가해잘제에서 안 가고 나머지 다 올라가는데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가요, 나중에.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그냥 보유 정도 하시면서 좀 오랜 시간 좀 더 끌고 가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 자, 매수 가격은 2,950원에 비중 30%. 요거는 조만간에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수익으로 바뀔 때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가져가시면서 3,500원까지 보셔도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중바닥형을 완성하고 거래량 패턴들이 양호하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3,000원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뭐 3,500원까지 3,500원 도달 못하고 3,200원 갖다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도가 유리합니다. 팔다 보면은 3,500원 못 가고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팔았던 거 다시 밑에서 주워 담으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후성. 자, 문자 종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오징어 다리니까 부담이 없죠. 근데 이분은 오징어 다리인가? 처음에 뭐 비중 100%에서 30%로 남겨놓은 건가요? 뭐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매수 가격이 높네요. 이거 올해에서는 9,800원대 추천한 거고 작년에서는 4,800원에 추천했던 거고 7,000원대, 6,000원대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난 건데 아마 이분은 방송을 안 보시는 아마 신규 시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22,850원에 공략했다면 저라면 손절하고 딴 거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종목들, IT들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바닥에서 455% 수익 난 거를 굳이 이거를 여기서 먹으려고 그 가격이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넘어가는 부분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 가격에서 비중을 실어서 갖고 가기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2만 원 깨지면 그거는 조정이 세게 들어올 건데 아직 2만 원은 안 깨졌지만 지금에서도 비중이 많으니까 하여튼 60일선 깨지면 비중은 좀 더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반등 나오면 비중 또 줄이세요. 23,000원대로 올라오면 그래서 수익으로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와 그 비중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매수당 나중에 이거 또 다시 10,000원 내려가면은 제가 내년에서 10,000원으로 내려가면 또 적극 또 매수 추천을 할 거니까 그때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한 23,000원, 4,000원 올라오면 비중을 거기에서 절반 이상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위메이드 매수 가격은 18만 원에 비중은 20%.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네요.
가격이 높아요. 거기서 공략하면 안 돼요. 이거는 10만 원에서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10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가 반등 주면은 17만 5천원에서 18만 원에서 비중을 절반만 손절을 하세요. 이게 올라가고 20만 원 가면 좋은데 못 가고 조정받으면 다시 61선을 지지하는 척하고 밑으로 밀리면서 12만 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간 폭에서 허리를 뚝 자르세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심심할 때마다 내려오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서 다시 돌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서 그 돌파를 기대를 하고 가져가면 돌파가 안 나오고 떨어질 때 당황스러워서 대응을 못 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벌써 40% 50%인데 무슨 수가 대응이 됩니까? 그냥 냅둬버리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70% 80% 90% 나오고 종목들을 5년 7년 10년 동안 보유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하다 나오는 겁니다. 고점 있는 종목을 들어갔다가 손절을 못하고 손실이 40% 60% 70% 되니까 에라 모르게 냅둬버렸더니 마이너스 80% 90%까지 가고 손실도 크지만 한 10년 동안 가져가는 이유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비싼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들어줄 때 비중 조절. 근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25만 원, 27만 원 갈 수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믿지를 마세요. 그 가격에서는. 그 얘기가 통용되는 것은 5만 원, 2만 5천 원 산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동은하나텍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IT 부품주죠. 매수가는 7,9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2.77% 상승한 7,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가로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중 갈등의 히토리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요. 여행주, 폴더블폰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1% 상승한 2,97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하면서 99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노란톡방을 딴 데를 열어놨었네요. 지금 다시 열어놨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면 됩니다. 방이 3개가 있는데 딴 방을 열어놨었네요. 아마 안 들어와져가지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열어놨습니다. 방송 끝나면 광고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닫아놨는데 평소에는 좀 닫아놓는데 이게 하여튼 광고쟁이나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들만 잘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따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고요. IT 섹터들 어떤 것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좋은지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장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번 주 12월 11일 날에 이제 강연회가 있죠.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프라인을 이제 진행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경제 스튜디오 내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연말장이니까 이제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로 얼마나 많이 움직일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지방에 있거나 멀리 오신 분들은 뭐 의정부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서울경제 그 실시간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앞으로 업종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시장은 뭐 그냥 생각보다 잘 버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제가 오늘은 급락 없다고 그랬어요. 급등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뭐 요 정도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순환매가 나오고 갈놈들은 간다. 그랬는데 그냥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밀려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만약에 폭등이 나온다? 그게 좀 이상한 것뿐이지. 왜냐면 오늘 폭등이 나온 게 왜 이상한 거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 올라가면 떨어지긴 하지.
미국 시장 빠져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붙는다라는 거를 세력들이 이미 알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안 올리는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안 떨어뜨린 게 좀 다행인데 그래도 종목들은 잘 움직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여전히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거래가 실리고 있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동훈 아나텍도 바닥에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7,900원대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약간 추격 매수입니다. 싸게 사는 자리에서 17%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괜찮다고 얘기한 이유.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어차피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핸드폰 부품, 그다음에 FPCB, 폴더블폰 얘네들이 잘 움직이니까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렇게 움직일 게 보이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밀릴 때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요거였으니까. 그리고 뭐 그 이후에서 뭐 KH바텍이라든지 LX세미콘 어제 얘기했던 거. 어제 22% 올라갔는데 오늘 또 가요. 이렇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애들은 되게 잘 가요. 시장이 좋아요, 그냥. 좋은데 개인들의 체감은 오늘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겠죠? 불안할 필요 없어요. 종목들은 순환매도 나오고 계속 가는 놈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 이러다가 이제 빠져있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시장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주워 담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 자, 조정받고 있네요. 자, 매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32,000원에 비중 20%. 그 가격에서 공략하면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들어가자마자 안 움직이면 던지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샀는데 버티겠다라는 마인드는 자,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절반을 뚝 자르면 이 정도 되죠? 22,500원까지는 나는 버티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30%까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등 주면 자를 건가? 그러니까 들어간 타이밍 시점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주면은 일단은 팔아주시고 나오시면 되고 더 밀리면은 손실이 더 커지는데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22,500원에서. 근데 22,500원에서 돌린다라는 것도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17,500원이고 15,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할 자신이 없으면 뭐 지금이라도 손절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손절하라고 얘기하면 내일 반등 나와버리게 되면 또 그게 또 아쉬우니까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반등 주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이 이상하게 들어가서 저거는 대응하기가 지금 어려운 종목이 돼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하나솔루션. (49,900원의) 비중은 30%. 49,900원의 비중은 30%. 일단 4만 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거기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때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손절할 필요는 없고 4만 원에서 다시 얘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만 상담을 마무리를 해보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있을 예정입니다. IT주들 제가 지난주에서 주워 담아라. 근데 지난주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지지난주. 그 증거가 이제 11월 22일 날에 그 월요일 날이죠. 그때에서 이제 저녁 방송에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주도주가 살아있다. IT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0일 이전서부터 해서 IT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를 계속 얘기를 했고, 22일 날에 IT들이 강한 거 보고, 야, 이거는 IT가 이제 주도주로 복귀가 됐다. 왕의 귀환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1월 22일 날서부터 해서 지금 한 2주 넘었죠. 이제 3주째인데 그러니까 3주째가 오면서 조정받을 때 이미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저희 가족분들은 미리 공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대형주 LG디스플레이 줬듯이 이번 주에 IT주들을 계속 꾸려놔야 돼요. 왜? 연말장과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들어갔을 뿐 늦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IT 부품주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IT 부품주 담아라 말씀 주셨는데 요즘 정말 잘 가고 있죠.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근우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1일 예정됐던 강연회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언택트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설근우 TV 더하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우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엄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